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인터넷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IT 산업 위기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이나 LTE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 등은 다른 나라 비교했을 정도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많이 널리 활약하고 있는데 위기다. 왜 위기일까요?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중국 신생 IT 기업들이 저희가 우세를 보고 있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또한 해외 기업들이 수입해 가던 모바일 게임들조차 이제 주목받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핫했던 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스마트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다 할 정도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애플이 선보였던 블루투스 이어폰인 에어팟 또한 주목받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분석되는 전망입니다. 이른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머징 디바이스입니다. 이머징 디바이스란 저희가 이미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TV처럼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새로운 디바이스를 말합니다. 냉장고처럼 기존에 있던 상품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일 것인데, 이런 이머징 디바이스의 기초에는 사물 인터넷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IT 과정을 선택하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것이며, 이제 사람들 생활 속에서 떼어놓으면 허전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TV. 저희가 살고 있는 집조차 사물이라고 말하면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서로 다른 개념을 가져보이는 이 단어들이 결합돼 만들어낸 사물 인터넷이란 이미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저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줄여서 IoT라 불리는 이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직영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2015년에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기업들이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아 삼성이나 애플이 선보였던 스마트워치 또는 헬스케어와 피트니스와 관련된 웨어러블 기기 정도만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난 현재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는 대기업들의 눈에 띄는 활약보다는 각국의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한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누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현재, 사물 인터넷은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M2M이라는 것이 사물 인터넷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 이 M2M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신 투 머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킹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G, 4G 혹은 와이파이가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했다면 이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보일러를 연결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켜고 끄는 기능밖에 할 수 없다면 제품은 좋은 제품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나온 것들이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이것들이 어떤 제품들이며 또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스코에서 나온 오토포커싱 CCTV인데, CCTV 여러 개를 연결해서 범인이 포착되거나 혹은 움직임이 포착되면은 그쪽으로 오토포커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낮과 밤이 바뀌면서 여기 그 밝기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작은 카메라 한 대로는 많은 것들을 볼 수는 없고 또 화질도 많이 따라가지 못해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건데 TV에서 기가진이 이런 것 좀 해줘 아니면은 기가진이랑 인간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TV에서 많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처럼 이 KT에서 나온 기가진이는 가정 내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이 디바이스랑 연결해서 목소리만으로 사람이 집안에 있는 그런 전자제품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진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나 아직 KT에서 출시한 것이므로 호환성 문제가 많이 있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루스트 스마트 배터리인데요. 이런 친환경 배터리 같이 생긴 게 어떻게 사물 인터넷인지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배터리입니다. 인터넷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제품에 배터리를 넣으면 이걸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켜고 끄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켜고 끄는 기능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2015년에서 2016년을 넘어가고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기를 다 바꾸기에는 완전 좀 힘들고 그렇다고 또 바꾸지 않기에는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딤돌 같은 이런 스마트 배터리가 있기에 사물 인터넷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글로벌 IT 업계의 최대 행사인 CES를 아시나요? 네. 정말요? 그 CES가 올해도 열렸는데요. 이 CES라는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올해의 그 IT 업계의 시장 전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IT 업계의 주요 화두는 무엇인지 이 행사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세 번째는 스마트홈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숨은 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일 것 같나요? 삼성이요. 구글. 중국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마존이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비서 알렉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알렉스가 올해 출시된 다양한 IT 제품에 결합이 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알렉스가 활용되는 분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전제품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올해 그 LG에서 출시한 스마트 냉장고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OS를 탑재한 스마트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그 냉장고에도 역시 알렉스가 탑재되어서 뭐 요리를 하는 도중에도 음악을 듣고 싶어하면 음악이 재생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GE에서 개발한 더시라는 스마트 조명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조명은 역시 알렉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음성인식으로 조명을 켜고 싶으면 켜 하면 켜지고 끄고 싶어 하면 꺼지는 그런 자동 인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의 경우에는 올해 그 다양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서 자동차와 IT의 결합을 시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렉스를 탑재한 건데 자동차 안에 차량용 가상 비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입니다. 역시 자율주행차를 지금 기업들이 뜨겁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차 말고도 자율주행차를 포함해서 전기차나 일반 차량에 IT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차들이 선보여졌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것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의 감성에 주목한 차, 토요타 콘셉트 아이와 혼다 뉴베이입니다. 이 두 차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감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차라고 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온 비전 밴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송용 로봇이랑 그리고 드론 그리고 밴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배송용 로봇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송을 하기 위해서 비전 밴이 가면 거기서 지붕이 열려요. 그럼 거기서 드론이 나옵니다. 그 드론이 배송 지점까지 물체를 직접 날라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마트홈인데 이때까지의 사물 인터넷은 단순한 그 기기 제어만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 조명에서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고 그런 단순한 제어를 넘어서서 이제 거의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간의 연결이 더욱 긴밀하게 되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홈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음성인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출시한 패밀리허브라는 냉장고가 올해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돼서 패밀리허브 2.0으로 새롭게 나왔고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가전제품도 있었습니다. LG에서 딥싱큐라는 가전제품을 내놓았는데 스마트 에어컨이나 로봇 청소기 등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가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홈의 확대도 있는데 포드 싱크3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싱크3 시스템은 홈투칼 칼투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집에서 차로, 차에서 집으로라는 말이잖아요. 집에서 차의 문을 잠그거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차 안에서 집 안의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가정 내의 물체들 간의 연결이 아니라 가정 바깥에 있는 물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스마트홈을 확대한다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앞서 한국 IT가 위기다라고 해서 중국이 언급됐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정부의 지원과 ICT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중국은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첨단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사물 인터넷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가져올 일상 변화의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긍정적인데요.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기기 하나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정할 수 있죠. 막 인터넷, 그러니까 콘센트 안 쓰는 걸 끄고 하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전기를 냉난방에 있어서